오늘은 이제 뭐 대법원은 원래부터 좀 너무 가기가 힘들었고 그 헌법재판소는 이제 시간상 못 가긴 했지만 이 삼권 분립의 축을 저는 이제 이 권력의 공간을 보는 생각의 어떤 토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세계를 바탕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초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뭐 취임을 했고 여러 뭐 이제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첫 군사 정권인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지어집니다. 세계의 어떤 삼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대한민국 처음부터 이제 있었던 건데 왜 청와대가 아니라 왜 대통령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 의회가 제일 먼저 그 국가 시설로서 지어졌을까요? 저게 의도적인 됐거나 뭐 의도적이지 않았던지 간에 이걸 대한민국이 의회 중심의 그 이제 그 뭐 의회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군사 독재 시절에 나왔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정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항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태우 정권이 직선제로 선출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처럼 보이게 할까?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격을 갖출까? 그때서부터 이제 뭐 그 어떤 법원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된 형태로 이제 저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것도 그때 이제 계획이 돼서 지어집니다. 90년대에 와서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 삼권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늘도 처음 가서 본 이제 그 국회의사당입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계에서는 이거를 건축가 없는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건축가가 없었냐? 그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건축가 없는 건축이라고 하고, 국회의사당은 70년대 그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이제 총독부 그 저희 그 옛날에 중앙청 건물이었던 거 거기를 이제 사용을 했고, 전쟁 이후에는 거기 지금 서울시의회 있잖아요. 그 서울시청 바로 옆에 약간 종탑 같은 거 하나 있고 뭐 하는데 거기를 이제 사용하다가 왼쪽 안이 안영배와 조창안의 안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 공모로 해서 이제 뽑았는데 또 나라에서 일반 공모만 아니고 지명을 했습니다. 건축가들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건축가들을 이렇게 지명을 해서 또 지명을 해가지고 다시 공모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모를 안 하고 야 너네들끼리 그냥 같이 하나 뭘 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각자의 건축가들이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공동으로 낸 안입니다. 그래서 안영배, 김중업, 김정수, 이광로 선생들이 해서 낸 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어떤 그 전통의 요소들이 없지 않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수평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상징성도 있고 권위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도 현대적이면서도 이제 전통의 요소가 없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잘 해석한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이제 지어졌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높이에 대한 부분은 저게 어떤 시설보다 높아야 된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국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뭐
뭐 서울시청이면 서울시청보다 높아야 되지 않겠냐,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컴플렉스죠. 그러니까 높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가 갑자기 이제 뚱 커진 거죠. 그리고 돔은 뭐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돔은 정말로 저거는 건축가들이 제안한 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굉장한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굉장한 뭐 힘이 있었겠죠. 돔을 얹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돔을 얹어야 되냐? 다 돔이 있던데 뭐 특히 미국 대사관도. 그러니까 이제 저 오른쪽 건물에서 이제 다 날아가고 높이도 이제 높아지고 이제 돔이 얹어진 형상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오른쪽에서 보이는 어떤 어떤 전통의 처마 같은 것들을 현대화시킨 어떤 이미지나 저 비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날아가고 서양의 어떤 뭐 국회의사당인지 뭔지 모를 이제 혹은 천체 관측소인지 모를 이제 이런 형태의 건물이 생기게 되죠.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약간 정통성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복궁의 후원 지역, 그쪽을, 그러니까 창덕궁은 지금 후원이 잘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약해서 하면 관람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하지만 오늘 가서 이렇게 걸어보니까 참 여기도 후원이 옛날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정말 아름다웠겠다. 일제 강점기에 오면서 여기 보면 오피셜 쿼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총독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제 배후 시설로서 이제 거기를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관사가 이제 39년에 들어오고 이 관저가 흔히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경무대라고 하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년까지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초라하죠. 좀 초라한 건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경무대라고 해서 이제 저 지역을 이제 부르던 이름인데 이제 경무대라고 해서 이제 저 명칭을 쓰다가 윤보선 시절에는 이제 약간 이승만 정권과 이제 약간 격리를 위해서 이제 이름을 청와대라고 이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 본관이 이제 건립이 되고 나서 이제 김영삼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이제 93년에 경무대는 철거됐죠. 그리고 당연히 총독부 건물도 그 당시에 이제 철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본 이제 청와대 본관이 이제 91년도에 들어오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기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청덕궁의 이 선정정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게 콘크리트의 어떤 백색의 이런 거 위에 이제 청와대가 얹어지다 보니까 너무 이 부조화스러운 어떤 색깔은 있지만 만약에 목조 건축이었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게 90년대, 그러니까 뭐 80년대 후반에 이제 설계가 돼서 이제 90년대 지어진 건물인데 왜 이렇게 어떤 전통 건축을 고집을 했을까? 한국의 전통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떤 권위적인 어떤 조선의 건축을 이렇게 정통성에 이용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미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전통 건축을 한 번, 두 번 해석해서 만든 굉장히 훌륭한 건축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뭐 프랑스 대사관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말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건축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시지만 아무도 저게 전통 건축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한국의 정자 같은 느낌인데 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이미 굉장히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전통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건축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직설적인 어떤 이 조선시대의 건축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윗선의 지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법치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건축화시킬 것인가,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굉장히 늦게 출범을 합니다.
저런 게 이제 여러 이제 민주항쟁이나 이런 그 어떤 정치적인 그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그 93년 때 북촌에 있는 그 곳에 이제 그 들어서게 되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입니다. 이것도 그 93년에 완공돼서 상까지 받았어요. 민주주의의 삼권 분리를 의미하고 뭐 이거 뭐 세계 엄숙함을 상징하고 무공화 발전을 위해서 무공화를 넣었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그 직설적인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마치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포토샵해서 넣은 것 같지만 이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인 건물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뭐 그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현대적인 어떤 사법 시설들이 이제 그 법적 타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전된 때가 이제 90년대입니다.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법원. 그러니까 그 법원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검찰청은 뭐 대검뿐만 아니라 뉴스에 많이 나오는 서울지검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후지게 지었습니다. 왜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검사들이 일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네들 오피스니까. 그런데 이제 법원들은 좀 더 상징성을 갖게 짓는 게 하나의 어떤 그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조 타운이라고 그러죠. 보통 법조 단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 오면서 저거를 완성을 시킵니다. 중앙지검도 서울중앙지검도 증축한다고 해서 막 말 많습니다. 대법원 건물 중에 하나인데, 법원 건물 중에 하나인데 LA에 있는, 별 상징성이 없잖아요. 그냥 뭐 지나가다가 보는 그냥 건물 같잖아요. 지나가다가 보는 건물 같이 보인다고 해서 법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상징성을 갖는 게 맞는 것인가? 사회는 점점 그 상징성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의 가치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8, 90년대에 이제 머물러 있는 어떤 가치관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과연 이게 무엇으로 변할까? 그냥 뭐 단순히 지금처럼 계속해서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방문하고 나가고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변하고 무엇으로 변하는 게 좋은 것일까? 과연 그 지금의 어떤 국민의 어떤 정서나 이 패러다임에서는 저게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 부분을 같이 제안드리고, 저희가 같은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미 청와대는 나왔으니까, 대통령 집무실은 나왔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사당도 세종의사당을 이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관이 될지 아니면 이제 본관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냥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더 이상 이제 분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왕의 권력을 세 기관이 나눠 갖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그냥 기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연합의 의회의사당인데, 이게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것과 상징적이고 군림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굳이 우리가 굉장히 막 5, 60년 전 때 생각하던 방식으로 상징적일 필요는 없겠구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사당인데, 이거 가만히 잘 보세요. 가만히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50년 뒤에 EU가 다 무너졌다 칩시다. 의사당 필요 없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무슨 IBM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삼성 오피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거로 바꿔서 주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죄가 없어요. 계속해서 의회는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저 건물은 저 도시에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 조직과 더 잘 어울리는 건물이 될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겠죠. 저희도 이제 오늘 답사를 갈 수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노만 포스터가 한 이 독일 국회의사당의 돔인데, 이 돔은 옛날에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폭격에 대해서 날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만든 거고,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그냥 관광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본 회의장 막 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저희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베를린 전경들 보고 하는데 그만큼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회에 대한 어떤 괴리감이 줄겠죠. 그래서 굉장히 열려 있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에 너무 집착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에 집착을 안 하자고 하는 얘기가 뭐 아무런 아무 건축이나 하자 이게 아니라 전통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굉장히 많은 좋은 방식으로 해석한 건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말 조선시대의 건축을 다시 가져오자. 이거는 지금 현재에 과연 맞는 얘기인가? 건축이라고 하는 게 전통도 반영을 해야 되지만 지금의 현재성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동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화문에서 그동안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고 많은 집회들이 있는데 사실 저걸 볼 때마다 저들은 어딜 향해 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청와대 앞도 아니잖아요. 국회 앞도 아니고 저 목소리는 누가 들으라고 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굉장히 애매해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기게 될 새로운 청와대겠죠. 새로운 청와대 아니면 새로운 국회 이런 데서는 정말 저런 국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점유해서 집회하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적인 나라일수록 저런 게 굉장히 개방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치나 아니면은 그 앞에 어떤 그 광장이나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지금의 민주화 시대를 좀 더 반영하는 그런 건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